엄나무 재배의 핵심 포인트 5번째로 엄나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예산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묘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토지, 임야라든지 밭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식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거름을 어떻게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나 무농약 같은 인증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엄나무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 할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농사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작목으로 바꾸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농사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나무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예산과 투자 범위 내에서 묘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식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든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나무 농사 그러면 제일 처음 아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묘목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묘목을 어떤 걸 구입할 건가, 그리고 또 묘목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짜리 묘목을 사서 심어야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엄나무 묘목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나무 묘목은 그냥 저희가 공동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할 때 2,000원에서 한 3,000원 혹은 큰 거는 한 4,000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게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생이에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1년생의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간혹 2년생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을 때, 엄나무 묘목을 심을 때는 1년짜리가 좋냐, 2년짜리가 좋냐, 3년짜리가 좋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의 나무를 심어야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사용으로 판매될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2,300원 혹은 2,500원, 3,000원 요 정도 규모의 나무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무예요. 주로 한 2,500원 정도 선이면 그냥 보통 한 중간 정도? 요 정도의 묘목이거든요. 요 정도 묘목이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아마 나무를 심어야 되는 분들은 2,000원이나 2,300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나무를 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은 그냥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그냥 수월하게 2,500원, 2,300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나무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굵고 좀 좋은 나무를 선택하겠다 싶으면 한 3,000원에서 한 3,500원 요 정도 선에서 나무를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가 넘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농사용보다는 그냥 개인이 전원주택 주변에 나무를 10그루, 20그루 이렇게 심어 놓고 가꿀 때는 오히려 그런 나무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2,000원 선, 최소한 3,000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 2,0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에서 나무를 결정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묘목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적으로 1,000평의 땅이다. 그러면 몇 주를 심으실 수 있겠어요? 1,000평의 땅이면 보통 어떤 분들은 한 평에 한 주, 어떤 분은 2평에 3주 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대략의 계산이 나오겠죠.
1000평 정도 나무를 심는다 하면 대부분 생각할 때 한 평에 한 죽씩 심으면 나무가 1000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2,500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 그냥 250만 원이면 나무값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2평에 3주를 심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평에 3주. 그러면 보통 나무가 한 1,500주 정도 심겨지겠죠. 그러면 곱하기 2,500 하면 정확하게 나무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묘목은 이것 외에 뭐 더 묘목값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이제 보식하기 위해서 다음 해 뭐 가을이나 봄에 죽은 나무만 뽑아내고 그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묘목값 계산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나무 농사를 지을 때 뭐 1000평에다가 뭐 1000주를 심는다 그러면 약간 250만 원 정도, 2,500원짜리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평 농사를 짓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씨앗값이죠. 씨앗값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어떤 농사든 마찬가지잖아요. 뭐 고추를 1000평 심는다 그러면 고추 모종에 대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콩을 심는다 그러면 콩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처럼 엄나무 농사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 가격은요, 대부분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혹은 재래종이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는 재래종 나무, 뭐 토종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냥 씨앗 받아다가 이게 어떤 순이 맺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재래종이야, 뭐 토종이야, 우리나라 땅에서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막 뭐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무가 좋은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좋지 않은 나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이 나무를 구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2,000원에서 2,500원, 3,000원 요 사이에 있는 묘목을 선택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뭐 몇 년생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1년생이나 혹은 2년생 그게 제일 많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나무가 얼마큼 저렴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순, 좋은 순을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실제로 순을 출하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심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다고 막 구입하거나 전혀 뭐 종자도 모르는 그런 나무들 혹은 토종, 재래종 이런 나무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것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이나 재래종 이런 것들이요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몇 그루 심어 놓고서 그냥 봄에 나물 따먹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공판장이나 경매에 순을 출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재래종이나 토종보다는 육종되어진 종자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구입해서 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묘목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북쪽 지역에서 생산한 묘목이 조금 좋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묘목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추운 지역에 있는 묘목을 선택하면 묘목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저쪽 뭐 대한민국 남쪽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묘목을 북쪽에 심으면 겨울에 많은 냉해를 입고 얼어 죽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은 할 수 있다면 내가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추운 지역, 더 북쪽 지역, 대한민국 지도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묘목이 조금 더 살아날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묘목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묘목의 가격은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면 대부분 내가 농사를 짓는데 몇 평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평에 한 주 혹은 두 평에 세 주, 거기에 따라서 묘목 가격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이래서 뭐 5,000평 정도를 심는다, 그러면 한 5,000주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1,000주든 2,000주든 3,000주든 5,000주든 간에 관계없이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뭐 산림조합, 뭐 군청 산림과 이런 데 가서 이 묘목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농부 공동구매 9월 달에 하거든요. 올해도 9월 둘째 주에 할 예정인데, 그때에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지원 사업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동참해서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필요한 행정적인 처리들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나무들을 구입하셔서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팁,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가시 있는 엄나무와 가시 없는 엄나무의 묘목은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거의 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가시 있는 엄나무가 예를 들어서 2,500원이라면 가시 없는 나무들은 한 5,000원 그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한 2배나 혹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고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없는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운 지역에 심었을 때는 나무가 많이 얼어 죽거나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시 없는 엄나무를 심으셔야 된다고 하면 주로 따뜻한 지역, 할 수 있으면 온난한 지역에 심으시는 게 좋고요. 또 가시 있는 엄나무를 심으실 때는 전국 어디에나 심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2배나 3배 차이가 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그냥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심겠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심으셔야 된다면 따뜻한 지역에 심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매 가격, 순의 경매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시 있는 나무든 가시 없는 나무든 그냥 같이 경매를 해요. 그래서 이 엄나무 묘목을 생각하시면서 초기 투자 비용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보통 가시 있는 엄나무라면 250만 원 정도면 나무값이 끝나는데, 가시 없는 나무라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이나 4년쯤 지났을 때, 3, 4년이 지나면 이제 출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순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은데 순의 경매 가격은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엄나무 순이 가시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일한 엄나무 순으로 표기가 되고 또 동일한 엄나무 순으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이제 순전히 그 농부의 몫이죠.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엄나무 농장을 만들 것인가, 가시 있는 걸 심을 건가, 없는 것을 심을 것인가, 이거는 순전히 개인 농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시 없는 엄나무는 하실 수 있다면 남쪽에 심으시고, 가시 있는 엄나무는 전국 어디에 심으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시 있는 엄나무도 남쪽에 심으면 훨씬 빨리 크고 옆으로 번지는 속도가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 있는 엄나무도 남쪽 지역에 심으실 때는 한 평에 한 주 정도, 그러나 추운 지역에 심을 때는 2평에 3주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묘목과 함께 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예요. 나무 농사를 짓는다, 특별히 이제 엄나무나 두릅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임야라든지 밭에 많이 심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임대보다는 개인 소유의 땅에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을 예를 들어서 5년 빌렸다. 그리고 엄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나무는 본격적인 소득이 5년 차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수확 볼 때쯤 되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나무를 다시 뽑아버리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실제로 소득은 땅 주인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굳이 땅을 임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5년 정도 임대를 한다면 15년 정도 임대를 해서 한 4년, 5년 키우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소득을 보시고 뭐 돌려주든 나무를 캐든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손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엄나무나 이런 걸 심으신다면 반드시 개인 소유의 땅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땅이 임야든 밭이든 관계가 없어요. 엄나무 농사를 지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15년을 임대하시든가 아니면 개인 소유에서 땅에서 하시든가 뭐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나무는 심으면 보통 한 4년, 5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돼요. 첫 해 심으면 다음 해에 순 1개 따죠. 그 다음에 나무를 전지하면 2개가 생기고 이게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그때는 순이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순을 수확하는 시기는 4년이나 5년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11년, 12년 정도 소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득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10년에서 12년쯤 지나면 나무를 강전정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다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왕성한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 밑에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옆에 나무들도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위에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사정없이 자릅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짜리몽땅 해가지고 옆에도 잘려나간 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강전정을 하면 보통 나무가 3년차 나무, 그러니까 3년 차면 순이 여러 개가 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전정을 11년, 12년 정도 해도 보통 3년 차와 비슷한 수준의 순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전정하고 한 2년이나 지나면 바로 원상복구 되는 것처럼 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전정을 뭐 한 10년 주기로 강전정을 한다면 한 20년 혹은 30년, 40년 이런 주기로 나무가 다시 3년 차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키워가고 또 키워가고 또 키워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인 소유의 밭이라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 그 가족이 수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이 농사를 짓고 또 몇십 년이 흘러서 또 그 자식이 그 소확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엄나무는 나무가 잘 안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나무 농사는 임대보다는 개인 소유의 땅에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 때에 내가 한 앞으로 10년만 농사 짓고 나는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릅 농사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두릅에 대해서도 아마 조만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엄나무는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반면 두릅은 몇 년에 한 번씩 죽고 다시 심고 죽고 다시 심고, 그리고 두릅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2년, 3년, 4년씩 그냥 심으면 그 다음 해부터 순을 조금이라도 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포화되면
또 나무가 병에 걸려 죽거나 뭐 나무를 솎아내거나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나무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보다는 개인 소유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 농사를 혹시 지으시려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내 땅이 이렇게 뭐 한 1000평 정도 있다. 그러면 내가 늘릴 수 있는 땅 있잖아요. 뭐 국유지라든지 이런 땅들이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임대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몇 년이든 상관없이. 그럴 경우는 내 땅에다가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뭐 국유지나 이런 것들을 뭐 20년, 30년, 40년 임대해서 이렇게 심어가도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심으면, 예를 들어서 뭐 5년짜리, 10년짜리,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심어 놓은 거는 그냥 가꾸기만 했지 나한테 소득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엄나무 농사를 지으실 때는 임대보다는 개인 소유의 땅에 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인 소유가 임대를 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국유지, 뭐 개발 계획이 없는 국유지나 뭐 군유지, 요런 땅에서 하시면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임야보다는 밭이 훨씬 소득이 많습니다. 똑같은 엄나무를 심어도 산에 심는 거하고 밭에 심는 거랑은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적게는 한 1.3배에서 제가 볼 때는 1.5배 이상 밭이 소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밭이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산은 기본적인 경사도가 있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밭은 조금 더 소득이 많고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근처에 있는 비탈밭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비탈이라도 사람이 조성해 놓은 밭에는 나무가 훨씬 잘 자라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조성해 놓지 않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조금 덜 자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실 수 있다면 임야보다는 밭에 심는 것이 소득이 좀 더 좋고, 또 밭에 심을 때는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러면 그냥 한 평에 한 주 정도 심는다면 임야는 2평에 한 3주 정도 나무가 덜 자랍니다. 산이 높을수록 덜 자라고 추워요, 또 이상하게. 2평에 3주를 심어도 한 평에 한 주 심는 거하고 소득을 비교했을 때는 한 평에 한 주 심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이 임야보다는 좀 소득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물론 이제 산에 잘 키우시는 분들은 또 산이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산보다는, 임야보다는 밭이 소득이 조금 더 있더라. 저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요즘 제가 이 엄나무 재배 핵심 포인트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것들 중에 식재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을 좀 많이 문의를 하세요. 내가 밭이 있는데 뭐 로타리를 치고 거름을 몇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식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맨 먼저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토양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토양에 뭐가 필요한지. 어디 가면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산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양이 하나도 없는 땅이라면 약간의 거름을 주고 땅을 경운할 필요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엄나무 심을 때는 사실은 거름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균이나 살충, 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땅에 어떤 균이 있는지,
땅에 어떤 벌레들이 살고 있는지, 이게 나무를 심을 때는 훨씬 중요합니다. 토양에 양분이 없어서 양분을 집어넣고 막 로타리를 치거나 산을 개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풀이 너무 잘 자랍니다. 땅이 비옥하니까요. 나무 자라는 속도보다 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흙뿌리는 걸음, 막 걸음을 뿌려놓고 로타리를 친다든지 흙뿌리는 걸음 있잖아요. 이런 걸음은 풀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엄나무나 이런 나무 재배를 하는 농사를 하실 분들은 흙뿌리는 걸음보다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가을, 서리가 온 다음에 나무에 집중하는 걸음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걸음이 없어도 그냥 나무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자라거든요. 보통 이래서 뭐 3월에 심든지 하면 쭉 자라서 한 11월쯤까지 자라요. 그럼 나무가 한 뭐 50cm가 자라든 1m가 자라든 자라거든요. 자랐을 때, 걸음이 없는 땅이잖아요. 자랐을 때에 이 나무 옆에다가 걸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나무 옆에다가. 그러면 11월 달이나 이때 걸음을 주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걸음이 땅에 스며들면서 나무가 자연스럽게 걸음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때쯤 걸음을 주면 풀이 일단 안 나잖아요. 풀이 걸음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 주변, 나무 주변에 땅이 비옥해지면서 뿌리가 요 걸음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요 걸음을 먹은 나무가 이제 쭉 나무를 키워 올리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걸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는 요 걸음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을 11월 달이 되면 또 걸음을 주는데, 만약에 요번에 걸음을 요쪽에 주었다면 다음에 가을에는 걸음을 요쪽에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에게 집중해서 걸음을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무에 집중하는 걸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무 농사에 있어서는. 그냥 밭 전체에 막 나무를, 걸음을 막 흩뿌려 놓으면 그냥 풀 천지가 됩니다. 풀들도 걸음이 없으면 척박하면요, 사실 잘 안 자라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걸음이 없으면 안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다면 이제 가을에 서리가 올 때에 11월 달이나 12월쯤 됐을 때에 걸음을 나무 옆에다가 조금씩 나무 중심, 나무에 집중하는 걸음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나무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밭을 조성하신다라고 하면 걸음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토양 살균제, 토양 살충제 이런 것들을 흩뿌린 다음에 로타리를 한번 치시는 것들도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토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토양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살균제나 살충제, 그 다음에 생석회 이런 것들이나 아주 작은 어떤 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유기물,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서 경운하고 밭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집중하는 걸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로타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경운 작업하는 거. 땅을 막 한번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땅을 푸석푸석하게 만드는 거는 나무 심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땅이 푸석푸석하니까 그냥 조그만한 삽 가지고 푹 파고서 나무를 심어도 잘 살거든요. 그리고 물을 조금만 주어도 흙이 축 가라앉으면서 그냥 그 공기를 쫙 메꿔주면서 나무가 훨씬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는 뭐 삽이나 괭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밭 같은 경우에는 경운 작업, 로타리를 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나무를 쉽게 심겠죠. 그러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막 돌도 있고 막 피해 심어야 되고 하면 삽을 가지고 이제 심으면 되지요. 보통 인건비를 계산할 때 나무를 얼만큼 심냐 그러면 보통 이제 나무를 처음 심는 사람들은 한 250주 하루에, 나무를 조금 많이 심어본 사람은 하루에 한 350주 정도의 엄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혼자 하루에 500주 심었어 이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농장주는 무조건 가가지고 살펴보셔야 돼요. 500주를 심었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저도 많이 심어야 한 300주 300주 350주 요 안에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나무를 꼼꼼히 심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냥 파고 넣고 막 급하게 가요. 많이 심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초보다 그러면 하루에 250주 심는다. 혹은 좀 일을 좀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주나 350주를 심는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심는다고 하면 몇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1000주면 일꾼들을 한 3명을 얻고요. 그러면 농장주 본인, 여러분은 한 명은 깍두기입니다. 그냥 뒷배를 봐주는 거죠. 나무를 날라다 주든지 간식을 준비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빠뜨리고 간 나무를 갖다가 다시 이제 천천히 심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나무 심는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한 1인당 300주 심는다 계산하고, 또 농장주는 같이 막 심는 게 아니라 농장주는 뒤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잘 심는지 안 심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 보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의 그 인건비 계산은 한 300주당 1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두 부부가 심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1000주를 심는다 하면, 그러면 두 부부가 이틀 정도면 한 1000주 정도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두 부부가 이틀이면 한 1000주를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000주 심는데 사람을 많이 동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산, 임야, 낭떠러지가 있거나 가파르거나 그런 곳은 또 200주도 못 심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보셔서 어느 정도 그냥 심을 수 있는 환경이다 싶으면 250에서 350주 계산하시면 되고, 좀 너무 척박하다, 돌도 많고 막 해야 되고 하면 200주 그 정도 계산하면 인건비는 대략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엄나무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인증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나무 농사는 그렇게 과한 비료, 과한 농약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무농약 인증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작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약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친환경 농약이 약간 비싸긴 해도 그런 것을 사용하면 인증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0월부터, 그러니까 10월이면 가을이죠. 가을부터 수확기인 3월, 4월까지 주로 한 6개월이나 7개월 동안은요, 농약을 살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풀도 없고요, 병충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요, 이런 인증, 친환경이나 무농약, 이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순을 채취한 4월부터 보통 10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제초, 요걸 어떻게 할 건가?
제초제를 써서 할 건가? 그러면 일단은 제초제를 쓴다는 이야기는 이런 인증과는 약간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물론 친환경 제초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해충, 얘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약을 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요 해충을 쫓는 약들도 사실 친환경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싸요. 그렇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혹은 뭐 10월까지도 안 가죠. 4월부터 한 9월까지만 4, 5, 6, 7, 8, 9 한 5개월, 6개월 동안만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친환경 인증, 무농약 인증, 유기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증받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엄나무는 특별히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해충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뭐 노루나 고라니 걔네들도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엄나무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예초기로 풀을 깎거나 뭐 제초 매트를 쓰든지 어쨌든 간에 친환경이나 무농약, 유기농 여기에 관계된 인증을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런 인증을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엄나무 농사는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요 엄나무 농사를 혹시 하시려는 분들은 요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또 이런 인증이 있으면 경매시장에서 가격을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격을 조금 더 받는 대신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가격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 넘나무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뭐 예산은 간단하잖아요. 묘목값,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 엄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엄나무 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땅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땅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 들어갈 건 거의 없어요. 나무 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부터 이제 순전히 내가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1년에 2번, 3번 풀을 깎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쉽게 뭐 엄나무 농사 이런 거 했다가 망하면은 뭐 인생이 종쳐요, 뭐 망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0평이라는 땅에다가 엄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뭐 엄나무 가격, 묘목 가격 한 250만 원,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인건비 3명치, 풀 깎는 데 들어가는 비용, 토양 살균제, 그 다음에 가을에 주는 뭐 유박 비료, 그게 다예요. 제가 볼 때는 1000평이래 봤자 뭐 로타리 치고 뭐 별걸 다 해도 돈이 한 5, 600만 원? 그거면은 그냥 1년 농사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또 뭐 묘목값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순 하나 따서 드시고 전지하고 풀 깎고 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엄나무 농사는 크게 망할 것도 없고 크게 뭐 손을 가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지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나무를 가꾸는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무 하나 심으면 몇 킬로를 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 심어서 어떤 분은 3년, 4년이 지나도 나무 가지 3개, 4개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3년, 4년 지나면 나무 가지 20개 이상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농부의 몫이거든요. 어떤 분은 나무를 1년에 1m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무가 1년 가도 5cm, 10cm밖에 안 크는 분들도 있습니다. 풀 속에 나무가 갇혀 있고 나중에 풀 간신히 깎아가지고 나무가 숨만 쉬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정말 부지런히 가꾸어서 나무를 막 전지하고 나무를 가꾸고 나무의 목대를 키우고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엄나무 농사는
한 평에 얼마를 벌어요? 뭐 4년이면은 몇 개를 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농부마다 너무 견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엄나무 순을 20개를 따도 얼마만큼 튼실한 순을 따냐에 따라서 경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래종, 토종 20개, 50개를 따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출하를 하면 4,000원, 5,000원 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좋은 순을 따서 담아서 보내면 어떤 사람은 4,000원, 5,000원 받지만 어떤 사람은 15,000원, 20,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차이는 뭐냐면 나무의 품종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나무를 가꾸는 기술의 차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이 엄나무 농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트, 맨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어떤 묘목을 얼마에 사서 어떻게 땅을 가꾸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내 농사에 적용하고 접목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나무 순을 따서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또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